평소 때 그 지금도 신청곡도 우리나라 우리 문화 우리 가락 이런 신청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대중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는 좀 원인이 있을 것 같고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느끼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은 장소였거든요. 그때도 안수선 선생님하고 또 이제 소리하시는 장사익 선생님 모시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말씀을 그 조금 크게 아, 해주세요. 너무 목소리 깔았나요? 네. 네. 제가 마이크가 더 멀리 있는데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조금 약간 분위기 좀 잡으려고 좀 목소리 좀 깔았는데 아이고, 어울려야죠, 그것도. 네. 공연 얘기는 하니까 숙연해져가지고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때는 상당히 흥행을 했었거든요. 네. 흥행이라고 하면은 뭐 관객의 만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석이 얼마큼 차느냐, 그렇죠. 예, 그런 거 하고 속도가 네, 속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연의 질 네. 얼마나 또 좋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하셨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얼마큼 돈을 벌었냐. 네, 그렇죠. 그게 흥행의 삼박자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개는 거기는 세 개가 삼박자가 모두 다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 이번 어버이날 이번에 엊그저께 했던 그 공연은 두 가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가 조금 예, 실패를 해가지고 네. 네, 좀 좋은 편으로 하면은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더 다음에 공연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좀 그냥 돈을 못 예, 벌었군요. 예, 좀 그렇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이제 돈 꼬라 박았고요.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 뭐 홍보가 잘못됐을까요? 혹시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원인 분석까지는 아직 지금 저희가 토요일 날 공연이 끝나고 일요일 날 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스코어를 그렇죠. 네, 보지는 시간이. 않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선 국악하면은 내가 돈을 주고 본다라는 자체를 일반 국민들이 좀 아까워하는 거죠. 음, 뮤지컬이라든지 뭐 일반 대중 가수가 나와서 하는 공연들은 이제 돈을 주고 가서 보게 되는데 국악은 뭐 솔직히 국악에 좀 저희 문화를 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돈을 주고 보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어, 예, 좀 어떻게 보면 유율배반적인데 그런 그렇죠. 분들도 이제 솔직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아니 내가 돈 들이고 공연을 보는데 좋은 공연을 보겠다는데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솔직히 국악 공연 같은 경우에는 뭐 국악 한마당 텔레비전 KBS 방송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공연들이 되게 많아요. 무료 공연들이 그렇게들 네네. 많이들 접하시니까 돈 주고 가서 보시기가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잘 만들었어도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솔직히 뭐 저희도 이번 공연에 있어서 조금 안주했던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무조건 또 이제 또 일반 또 분들한테 또 탓을 드리면 또 예, 안 되니까 네. 저희도 또 예, 공연에서 조금 좀 부족했었던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여러 음, 가지가 복합적으로 예, 좀 문제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기 방송에 오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갖고 있는 뭐 미스테리적인 게 있잖아요. 세계에서 이거는 굉장히 앞서간다. 네, 뭐 한글이라든지 그렇죠. 또 아이큐가 굉장히 높다든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정작 그냥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것들 문맹률도 굉장히 낮다. 네, 예. 인터넷 그런 정보 공유가 되게 그렇죠. 굉장히 네, 빠르다. 그런 우수성들이 그동안의 일제 침략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네, 우리 것에 대한 평가를 오히려 낮추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렇죠. 양가 감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 특히 그 중 하나가 기생 문화가 있는데 네. 기생 문화하면 상당히 잘 많이 배우고 상당히 자기 수련하는 그런 대단한 그 하나의 그 문화 콘텐츠인데 네. 일본이 그 한국에서 이제 그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피면서 그걸 아주 폄하해서 깎아 내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생하면은 지금도 뭐 에이 술이나 따르는 그런 술집 여자라고들 오해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창을 배우고 가야금을 배우고 춤을 그러니까 한국 전통 무용을 배웠던 우리나라의 진짜 대단한 예, 엔터테인먼트죠. 그렇죠. 지금은 치면은 이제 보아라든지 그런 그렇죠. 수준의 진짜 그렇죠. 상당한 자기 각고의 노력을 했던 분들인데
그거를 일본에서 너무 폄하시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게 맞아요. 당연히 그런 걸로만 사람들이 인식들을 이제 이해들을 하고 계시죠. 그게 맞아요. 문제죠.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그냥 술집에서 술 따르는 네,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나라는 정말 다재다능한 그렇죠. 분이셨는데 예, 맞아요. 그 혹시 여러분들 또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민의 90%가 국기를 소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래요. 아, 근데 이거에 비해서 또 국기에 대한 자부심은 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막 옷에도 디자인도 막 하고 다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정작 태극기를 뭐 이렇게 형상화했다든지 상징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런 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직까지는- 어려워서 그런가? 태극기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그런 존엄성과 근엄성 때문에 국기를 훼손하면 그것도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저하는 것 뿐이지. 권위적인 예. 네. 그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들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기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에도 많이 넣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도 요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그런 앞서 가신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의류라든지 또 이제 한글도 예, 의복에 맞아요. 예,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많이 또 이제 그 패션쇼도 하시고 네, 예, 네, 그러니까 첫 술에 배울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이들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건 저도 깜짝이야. 전 처음 들었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좀 IQ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JQ입니다. JQ 네, 잔머리 있어요. 네. 참 머리카락은 없으신데 잔머리는 있으시군요.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래요. 우리가. 그럼 다른 나라는 뭐 100 아래인가요? 그런가 봐요. 오, 그것도 서프라이즈네요. 그렇죠. 평균을 높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네, 조금 높였네요, 제가.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고요. 브라보. 그중 저도 포함될 겁니다. 네. 평균을 늘 높여주고 계시고 전 모든 거 평균을 높여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야.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인 어. 잠이 없는 그것도 제가 높이고 있네요. 새벽 4, 5시까지 노니까요. 이야. 저랑 같이 노는 시간도 포함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도 그만큼 하고 놀기도 그만큼 놀면 잠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네요. 또 역설적으로. 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머리 자긍심을 좋으면서? 갖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그렇죠. 나라예요. 네. 글씨 아시죠? 조금이요. 애들. 그 다른 나라에선 자기 나라 글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한글을 전부 다 알면서 영어는 또 완벽하게 하려는 그러면서 한문은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영어를 알면 당연히 영어 좀 하는구나 하는데 한문을 예를 들어 알면은 이런 것도 알아? 맞아요. 예, 되게 왜냐면 옛날에는 한문을 좀 많이 알고 한문을 많이 접했었는데 문화가 그러니까 달라져서 그쵸. 예. 영어를 하게 되면 와, 너 영어도 할 줄 알아? 근데 어느 순간 반대가 됐죠. 반대가 됐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끔가다 한문을 아는 척을 하잖아요. 법대를 나왔으니까 네, 조금 네. 아직까지는 좀 아는데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한문을 조금 찝어서 얘기해주면 저도 제가 직접 쓰지는 못해서 그런지 예. 어렸을 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제 이름을 잘 못 써요 한문으로. 그렇구나. 법대 나오셨구나. 저 아까 계속해서 법 얘기했거든요. 규정 내규 규범 규정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저 법학 개론을 하셨군요. 네. 이거 프로가 그런 프로였나요? 을 잡았네요. 그런 프로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게 좀 안 좋다는 얘기했어요. 기준을 음. 너무 기준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추려고 법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아무튼 그런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랑 제대로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의 나라래요. 미국이랑 맞짱을? 네. 그러지 마요. 그건 옳지 않아. 평화주의적, 그렇게 사람이 평화주의적으로 살아야지 왜 맞짱을 떠? 어디 미국하고? 야, 네, 8개국에 북한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옛날부터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 저희 나라가 먼저 침략은 하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념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도 그렇고 또 6.25라는 걸 겪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죠. 아직까지 대치가 돼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이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아마 국방력이 미국하고 맞짱 뜰 정도로 그가 되나 보네요. 그러면서 또 유일한 분단국가고요. 그렇죠. 모순을 참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좀 조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의원님 같이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일반 그 국민들은 평화적으로 해야지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근데 전쟁 일어날 거다 하지 마라 뭐 일어날 거다라는 위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얼만큼 자기 유리하게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여론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으로 끄집어내고 가지고 가느냐는 게 하나의 정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런 것 국민의 같아요. 정서와 좀 상관없이 그렇게 정치를 유리하게 하려는 거기에 전쟁, 종북 뭐 이런 걸 씌우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게 이념적인 거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차피 그 언론 플레이하니까 그래서 현혹하게만 되면 되거든요. 우리도 공연했을 때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공연의 퀄리티가 딱 제가 봐도 좀 이 정도인데 썰로서 다 이렇게 무마시키죠. 네. 문화쟁이들도 정치쟁이랑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교주 같은.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래요. 다른 나라는 노약자석이 없나 봐요. 그게 우리나라 어쩌면은 이제 경로우대라는 좋은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러다 역차별들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냥 일반 자리에 앉으려고 하더라도 저희 자리에 저쪽 경로석 가서 앉으세요. 또 어른들도 당연히 또 경로석에 이제 앉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쪽 자리로 네.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신구 세대 또 그게 하나의 문화를 막아버리는 하나의 그런 벽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유호님 여자친구 있으시냐고 차만 아나운서 둘 안 소개시켜드릴까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자친구분은 없으시고 있어서도 안 되시는 분이 친구는 괜찮죠. 친구는 괜찮죠. 친구는 괜찮죠. 친구는 괜찮고요. 애인이 안 되죠. 애인은 안 되죠. 네. 애도 안 되고. 애도 안 됩니다. 결혼해서 네. 애가 있으신 분이시라서 네. 좀 곤란하실 것 같네요. 네. 여자친구 정도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좀 네. 괜찮게 보셨나 봐요. 뭐 드릴 거 없나? 제가 그 채팅 50명 돌파하면 춤을 춰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러세요? 네. 오호야. 만약에 제가 있을 때 뵈시면은 저도 네. 거들어 드릴게요. 같이 네, 할까요? 같이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난리 나겠네요. 네. 네, 이호 팀장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먼저 들을까요? 제가 엊그저께 그 국악 공연을 해서 그런지 예전에 제가 같이 공연을 하셨던 그 장사익 선생님의 선생님. 네, 많이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찔레꽃. 봄에 또 딱 또 맞을 것 같고 분위기도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처럼 걸어왔지 찔레꽃처럼 울었지 찔레꽃처럼 춤췄지 당신은 찔레꽃처럼
노래가 그 슬프다고 많이들 올려주셨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흥도 있고 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게 같이 하나로. 네. 예. 함만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흥이 장난이 아니죠. 흥은. 우리나라만큼 흥을 즐기는 민족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흥을 즐기다 보니까 몸으로 표현하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자연적으로 춤 사이로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비보이가 아, 예, 그 피 그렇게 어디 되는구나. 가겠어요. 진짜 그렇게 예. 되는구나.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화적인 면을 외국에 또 예, 강하게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가 그렇죠. 됐죠. 제가 그 싸이가 예. 그 말 춤출 때랑 이번에 젠틀맨 춤출 때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패러디하는 거는 막 진짜 달라요. 외국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랑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져 나오는 리듬감 그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정서가 아닌가. 특히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엇박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예예.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시간차고. 예, 시간차 빡치기죠. 네. 대한민국도 그냥 대한민국 저기 엇박자로 들어가거든요. 외국인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박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박자 개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아까 그 1%그 네, 예, 네, 그 네. 안에 듭니다. 그런 맞아요. 민족성, 예, 그런 것 문화성도. 네, 오랜만에 종이님도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 나눠주시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아까 그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그 중에 제가 대단히 마음에 드는 순위가 하나 있는데요. 유럽 통계에서 세계 여자 미모 순위가 1위예요, 한국이. 저도 거기에 좀 높여드리고 있지 않나? 워. 아, 죄송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단아하고 예, 그 우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손목, 발목,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목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예,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게 두루 갖춘 미인상이죠. 예. 그렇구나. 인정하시는군요. 예, 예, 절대 인정합니다. 네, 예. 그리고 세계 각국 우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머리 하나 끝내주는 나라라고 하고요. 세계 경쟁력 9위, 군사력 6위임에도 아직도 멀었다면서 일본 따라잡자고 부르지는 나라래요. 혹시 일본은 몇인가요? 일본은 안 나왔어요? 없어요. 예. 일본만 잡으면 돼. 일본에 그 경쟁심이 있어서 더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경쟁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의식 때문에 네. 그런 게 많이 크죠. 그 아까 얘기 좀 돌아가서 이런 제가 이 순위를 소개를 해드린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표정이 좀 많이 지쳐버렸어요. 너무 힘드셨고. 네. 엊그저께 공연을 좀 예, 승남아 저기 동남아 순남아는 어디죠? 아직도 피곤이 덜 깼는지 말이 헛나오네. 죄송합니다. 예.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마치고 새벽 돌아오고. 뒤풀이와 함께 다음 날 애 데리고 또 하루 종일 밖에서 네.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회복이 안 지쳐 되셨구나. 보입니다. 예. 갑자기 멍한 표정이 네. 있으셔서 눈 또릿또릿하게 뜨고 갈게요. 우리나라의 그 특이한 점과 우수성을 좀 같이 나누고자 말씀드렸던 거고 네. 원래 나오셔서 그 얘기하시던 게 국악 공연이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좀 흥행에 참패하는 요인도 이런 우리나라 특성이 좀 결합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외국에서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문화, 스포츠 뭐 여러 네. 가지 예. 그 선수층도 두껍고 네. 예. 두텁고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완전 개개인의 능력에만 맞춰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소개 좀 해주세요. 문화로도 그렇고 스포츠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스포츠도 하나의 그 나라의 문화가 되는데 네. 뭐 일례 든다면 저기 우리나라에는 씨름이 있다면은 일본에는 뭐가 있죠? 이번 스모.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는 스모는 제 선수들은 상당히 대단
스타급의 대우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씨름에 대한 한때 그런 유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쪽으로 상당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데 저희 나라는 그런 지원이 그냥 협회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도 좀 밀리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면 중국은 경극 전용 극장이 있고요. 아, 예, 경북이요. 네. 중국 하면 경극이잖아요. 네네. 일본 하면은 저기 가부키, 가부키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가부키 전용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용 극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목적, 국악 다목적 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도 뭐 판소리도 이제 세계문화 저기 등재가 되는데 네, 판소리 판소리 전용 극장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 예, 그러니까 국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 지방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런 거점으로 해서 전용 극장, 그러니까 전문 극장들은 이제 이제 네. 많이 설립이 됐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한 분야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가 지는 않다. 않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듣고 싶어도 가서 들을 데가 없는 거죠.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찾아서 가서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외로 외국인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겠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들어오면 보여줄 데가 있어야 되는데 보여줄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외국인들도 딱 그거요. 인사동에 왔는데 난 인사동에 오면은 아리랑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아리랑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 인사동에 왔는데 인사동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네.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인데도 그런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저희가 내재해 있죠. 그 국악 전용 극장의 입구와의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그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국악 극장 그 아니 전통 네, 극장 이런 것보다 국악 따로 뭐 판소 그 저기 춤 따로 네, 예.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으면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지금 노력하시는 분 중 한 분도 이제 김덕수 선생님 이제 네. 그 판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사직동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들은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만 모를 수 없고 전체적인 그런 문화를 양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부 쪽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문화하면은 각 문화가 하나가 다 뿌리가 내리면서 그렇게 커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뭐 다 들판에 그냥 풀들처럼 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못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의 정부의 그런 역할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현장에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은 국악하던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저희 공연을 진행을 도운 스텝이 있거든요. 그 친구도 해금을 하던 친구였어요. 해금을 하고 국악고등학교에서 다 열심히 했는데 네. 본인이 대학 갔다 오고 이제 가서 느낀 거죠. 아, 내가 해금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먹고 살. 그렇죠. 그런 게 좀 답답한 거죠. 아니면은 뭐 국립극단이라든지 그런 관현악단, 국악 관현악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국악 관현악단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관현악단이 많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또 이제 조그만 관현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는 네. 그런 또 퓨전 퓨전 국악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이제 뭐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안정적으로 국악을 가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구도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가 저희 소개로 네. 다른 분의 지인의 소개로 와서 우선 공연회 쪽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저변학대라든지 넓혀지지가 않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젊은 국악인들이 퓨전 국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악을 자기네들만의 국악으로 만드는 거죠. 네.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런 말은 죄송스럽지만은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으니까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컨텐츠라든지 그 경쟁력이 이제 조금 미비하죠. 그 원래 좀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것도 가능할 텐데 거기에 전념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먹고 살려면 뭐 생계는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음악에만 전념할 수가 없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이제 자기 혼자 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결혼한 친구들은 그런 데서 상당히 그렇죠. 예, 압박감을 느끼죠. 왜냐면은 가장으로서 이제 한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도 보면은 출연료가 한 회당 보통 뭐 한 20만 원, 30, 뭐 20만 원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일이 계속 뭐 있다면은 뭐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렇죠, 괜찮겠지만 그렇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연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뭐 계속 그 공연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안 맞으면 또 못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예, 생계에 그런 데도 좀 많이 좀 지장이 있죠. 제가 한 2, 3년 전에 장애인 투쟁을 할 때 비정규직 투쟁을 같이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세종문화회관에 계신 비정규직 분들이셨어요. 예술 쪽에 계신 분들. 네, 예.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못하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되게 우아하고 잘 사는 집 네, 예. 분들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겠다 했는데 또 그런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쪽 분들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게 그 저도 그쪽에 회사에 일을 했어서 조금 아는데 그냥 일반 용역 업체를 통해서 위탁 운영을 줘요. 위탁 운영을 주면은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그쪽 스태프들이 뭐 세종문화회관이면 그쪽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친구들을 저희가 계약이 되면은 그 친구 저희 직원으로 이제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1년 아니면 뭐 2년 있다가 다시 세종하고 재계약이 되면은 계속 저희 직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업체 직원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신분이 계속 1년 단위로 이렇게 끊겨가니까는 앞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1년 후에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쪽에서 일하는 그러니 친구들은 불안한 네 자기가 진짜 문화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쪽에 애착 갖고 일을 하는 거지 순전히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유라고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제 주변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주는 거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보편적인 네. 그런 복지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다돌림이 이호 팀장님은 법적 공부를 하시다가 어쩌다가 이쪽으로 오셨는지 네, 또 예. 국악기 할 줄 아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아, 예. 하셨네요. 닉네임답게 저한테 돌을 하나 던지시네요. 돌직구 하나 던지셨네요. 돌직구하는 네. 진짜 던지셨네요. 맞았습니다. 네, 네. 아, 농담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전기과를 나왔어요. 그쵸. 예, 예. 전기과 나와서 전기 그 대학을 그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이셨는데 좀 그때 제 고3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에 그 법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상당히 또 아버지께서 내 뒤를 누가 이을까 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대요. 또 어머니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때는 지금 사춘기였나? 예, 갑자기 막 동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학과를 갔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법을 공부하다가 이제 보통 법대 나오면은 이제 사시라든지 이제 여러 고시를 준비를 하잖아요. 예, 제가 조금 잔머리만 좋지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았나 봐요.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그쪽 일이 잘 안 됐고 시험이 잘 안 돼서 처음에 법대로 사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를 너무 쪼여줘야 돼요. 막나가서. 예. 틀은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렇죠. 제가 법을 알아야지 법망을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안 돼요. 역시 그건 알아야 돼요. 역시 쌍머리가 좋은. 그래서 이제 인정, 법을 인정. 예. 법을 공부했는데 근데 대학교 때 제가 불교 제가 불자인데 그 불교 단체에서 청소년 불교 문화 캠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설일을 하다가 그쪽에 처음부터 이제 문화 쪽의 일을 아이들과 같이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하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 좀 많이 재미를 느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험이 잘 안 되고 처음 취업했던 곳도 이제 영유아들 교육 문화를 하던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곳에 직장을 옮긴 곳이 공연장 운영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연 기획하는데 그런 데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참 변화무쌍하게 인생은 변하죠. 바다돌림이 전기과하고 법학과를 나가셨으니까 전기산재 변호사가 되시면 어떻겠냐고 믹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변리사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결과가 되는지. 그런데 예.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변호사까지 되셔갖고 변론을 판소리로 하시려고요. 얼쑤. 우지 아빠님이 하셨구나. 참 네. 바다돌림이. 예.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좀 이쪽에 오시려고 그렇게 그동안 많은-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이쪽을 오기 위해서. 네, 예. 네. 그동안 제가 많은 이제 그런 역경을 겪었던 이유도 그게 하나하나 다 저한테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제 이제 밑바탕이 문화를 돼서. 기획을 할 때도 이제 여러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왜 질문 안 하세요? 국악기 얘기 왜 안 하세요? 네, 국악기 다루실 수 있는 거. 예. 저는 대신 국악 쪽에 그 일을 하면서도 국악기는 못 다루고요. 네. 플룻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니까요. 플룻을 좀 했었고 플룻으로 이제 음대 가려고 했다가 결국엔 못 갔고 이제 법대를 갔는데요. 네, 플룻을 할 줄 압니다. 네.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옛날에.